옛날 옛적 한국의 부여 지역에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백제 시대의 역사와 전설로 가득 차 있었고 특히 부소산에 얽힌 이야기가 가장 흔했습니다. 부소산은 강한 신비의 기운을 가진 곳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 꼭대기에는 천년이 넘은 신비로운 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나무가 특별한 마법을 지니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마을 근처에는 용감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선우였고 그는 항상 새롭고 흥미로운 모험을 꿈꾸곤 했습니다. 어느 날 선우는 부소산 상공에서 이상한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빛은 마치 별과 같이 반짝였고 선우의 모험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는 이 빛의 정체를 밝히기로 결심합니다. 선우는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인 나영과 함께 부소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길을 따라 산을 오르며 숲속을 누볐습니다. 가는 길마다 신비로운 동물과 마주쳤고 그 동물들은 선우와 나영을 반갑게 맞이하며 길을 안내했습니다. 그들이 부소산의 꼭대기에 도달했을 때 마침내 그 빛의 근원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호수 한가운데 빛나는 진주가 떠 있었습니다. 진주는 마치 살아있는 듯 신비로운 파장을 방출하고 있었고 주변에 나무와 숲을 은은한 불빛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이 진주가 바로 부소산의 전설적인 나무같이 신비로운 힘을 가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진주를 손에 넣으려는 순간 거대한 그림자가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부소산의 수호자 천년을 넘게 이 진주를 지켜온 백룡이었습니다. 백룡은 위험 있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진주는 백제의 혼이 깃든 것이니 가벼운 마음으로 이곳에 온 자는 되돌아가라. 선우는 한 걸음 물러났지만 용기와 진심으로 백룡에게 외쳤습니다. 저는 이 마을의 평화를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부소산의 신비를 이해하고 그 힘으로 우리 마을을 돕고 싶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여기서 남긴 이야기를 되찾고 싶습니다. 백룡은 선우의 진심을 느끼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침내 백룡은 미소를 지으며 진주를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너의 진심이 전해졌구나. 부소산의 힘을 믿고 이 마을을 잘 이끌어 주길 바란다. 백룡은 곧 부드럽게 사라졌습니다. 선우와 나영은 진주를 손에 넣었고 그 순간 부소산의 나무와 자연이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선우와 나영은 마을로 돌아가 그들의 모험을 모두에게 전했습니다. 백제의 옛 전설 속 힘이 그들 곁에 함께한다는 것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기쁨에 가득 찼습니다. 이후로도 부소산은 평화롭고 신비로운 장소로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부여 지역의 아이들에게 전해졌고 부소산의 전설은 백제의 영혼과 함께 영원히 남아 전해졌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답고 평화로운 바다와 풍성한 어장이 펼쳐진 한국의 통영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고유의 전통과 문화로 가득 차 있었고 주민들은 바다와 산을 오가며 자연이 주는 풍요를 마음껏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 바다의 물고기들이 점점 줄어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밤낮으로 걱정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의 젊은 어부인 지민은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할 때까지 배 위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바다는 더욱 고요하고 달빛은 유난히도 밝았습니다. 그 순간 지민은 멀리서 빛나는 무언가가 물 위로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린 지민은 조심스레 그 물체에 다가갔고 그것은 다름 아닌 찬란히 빛나는 조가비였습니다. 지민은 조심스럽게 조가비를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조가비는 은은한 빛을 뿜어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 젊은 어부여. 나는 이 바다의 수호신 요정 아라이다. 최근 나의 바다에 불행이 찾아든 것을 알고 있지. 그것은 악랄한 바다 마녀가 어둠의 주문을 걸어 놓았기 때문이란다. 내가 내게 이 조가비를 줄 테니 이를 통해 마녀의 저주를 풀고 바다를 다시 깨끗이 하여라. 지민은 요정 아라의 간곡한 부탁을 들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요정은 지민에게 마법의 조가비를 주며 그것을 사용할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지민은 그날 밤 조가비를 꽉 쥔 채 마을로 돌아갔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아라의 말대로 조가비를 사용해 바다의 저주를 해제하는 방법을 찾으려 힘썼습니다. 조가비는 지민에게 마녀가 숨겨놓은 저주의 원천을 밝히는 지도와 암호를 보여주었고 지민은 통영의 해안 곳곳을 탐험하며 조가비를 통해 지도와 암호의 의미를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지민은 용감히 마녀가 만들어 온
수많은 장벽과 함정을 헤쳐나갔습니다. 그의 용기와 지혜 덕분에 그는 마침내 저주의 근원을 찾아내고 요정 아라의 힘을 빌려 마녀의 저주를 깨뜨리는데 성공했습니다. 마침내 바다는 다시 생기를 되찾았고 물고기들은 다시금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통영의 주민들은 지민의 용기와 노력에 깊이 감사하며 바다의 축복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민을 축하하며 그가 가져온 조가비로 축제의 밤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요정아라는 조가비를 받아 깊은 곳으로 가져가며 지민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누구도 통영의 바다를 해치지 않도록 바다를 보호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지민은 그날 이후로도 여전히 마을에서 존경받는 어부로서 삶을 이어갔고 바다는 그의 노력에 대한 감사의 여운을 남긴 채 맑고 푸른 모습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마산 지역이 아직 사람의 흔적이 거의 없던 시절, 이곳은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땅이었다. 푸른 바다는 종종 온갖 생명체들의 안식처가 되었고 주변에 울창한 숲은 다채로운 새들과 동물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이곳에서 가장 신비로운 이야기는 바로 바다의 정령 파도의 인도자에 대한 것이다. 파도의 인도자는 바다의 심연 깊숙이 깃들어 사는 정령으로 성격은 온화하지만 때때로 예측할 수 없는 장난기를 발휘하여 인간 세상의 기적을 선사하곤 했다. 어느 여름날 젊은 어부 희준이 마산 앞바다로 출항을 나갔다. 희준은 바다의 너브러 우는 총을 믿으며 어린 시절부터 어부의 길을 걸어왔다. 그날은 유난히도 맑고 고요한 날씨였으나 뜻밖의 바다 한가운데에서 돛이 끊기고 말았다. 시동을 걸어보려 했지만 보트는 완전히 표류 상태가 되었다. 절망에 빠져 바람을 기다리던 희준은 먼 수평선에서부터 파도가 밀려오는 걸 발견했다. 하지만 그 파도는 단순한 파도가 아니었다. 은빛으로 반짝이는 파도의 물결 속에서 신비한 형체가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그 형체는 푸른 파도의 인도자, 노랑빛의 거품으로 이루어진 환영이었다. 원래라면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야 할 희준은 오히려 그 모습이 익숙하게 느껴졌다. 파도는 희준의 보트를 하염없이 부드럽게 밀어 젖혔고 그는 그 흐름에 몸을 맡겼다. 며칠 후 희준의 보트는 바람과 해류에 이끌리듯 마산 해변 근처에 닿았다. 희준은 기적과도 같은 탈출의 감사를 표하며 그 경험을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 대부분은 그저 전설이라고 생각했지만 마을 어부들은 바다의 경외심 속에서 희준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바다의 신비와 위험을 다시금 되새겼다. 그 이후로도 마산의 어부들 사이에는 파도의 인도자가 자신의 선의를 베풀어준 이야기들이 널리 전해졌다. 때로는 바다에서 길을 잃은 배를 안전하게 항구로 인도하거나 위기의 순간에 깊은 바다에서 떠오르는 거품 속에 감춰진 황금 조각이 어부를 구했다고 한다. 이후 세월이 지나 마산은 큰 도시가 되었고 많은 것들이 변했으나 바다의 인도자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고 있다. 바다를 수호하며 은혜를 베푸는 이 풍요로운 정령의 존재는 파도의 인도자라 불리며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상징하는 전설로 자리 잡았다. 지금도 바다가 거칠어질 때면 어부들은 파도의 소리를 경청하며 파도의 인도자가 그들을 지켜보길 기원한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부안 지역에는 울창한 나무와 맑은 계곡이 흐르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고요한 자연과 평화로운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지만 매년 여름이 다가오면 마을 사람들은 특별한 현상을 기대하곤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비로운 달맞이꽃의 개화였습니다. 달맞이꽃은 매우 특별한 꽃이었습니다. 어둠이 깃드는 밤 달빛을 받아 그 신비한 빛을 발하며 활짝 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꽃은 오직 부안 지역에서만 자라났으며 마을의 전설에 따르면 달맞이꽃이 피어난 날 밤에는 놀라운 마법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마을 수호신이었던 백호는 달맞이꽃이 피어난 밤 마을 사람들에게 나타나 그들에게 소원을 들어준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원의 대가는 불확실한 미래를 의미했기에 마을 사람들은 달맞이꽃의 생애를 존경하며 그 소중한 순간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가족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 가족의 막내딸 수연이는 자연을 사랑하는 호기심 많은 소녀였고 그녀는 달맞이꽃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신비로움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매년 달맞이꽃이 필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름이 왔고 드디어 달맞이꽃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수연이는 달맞이꽃을 찾아 마을 외곽에
있는 언덕으로 홀로 떠났습니다. 그녀는 달이 떠오르고 어둠이 내려앉자마자 한 송이 달맞이꽃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찬란한 달빛이 언덕을 비추고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달맞이꽃이 마치 살아 움직이듯 반짝이며 피어나더니 하얀 백호의 경태로 변해갔습니다. 백호는 수연이에게 다가와 고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연아, 너의 순수한 마음이 이곳에 나를 이끌었다. 너에게는 3가지 소원을 들어줄 기회를 주겠다. 하지만 신중히 선택하거라. 수연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3가지 소원을 터뜨렸습니다. 첫 번째 소원은 우리 마을이 언제나 평화롭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두 번째 소원은 우리 가족이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특별한 순간들을 언제까지나 기억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백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연이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순간 환한 빛이 언덕을 감쌌고 수연이는 그 마법 같은 경험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마을은 더욱 화목해졌고 수연이의 가족은 늘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수연이는 달맞이꽃이 피는 날을 기록하며 매년 그 언덕을 찾아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수연이는 할머니가 되었고 그녀의 이야기와 함께 전설은 계속해서 도안 마을 사람들에게 이어졌습니다. 이 언덕, 달맞이꽃, 그리고 백호의 전설은 마을의 천년 역사가 되었고 도안 사람들은 이 신비로운 이야기를 통해 자연과 전통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달맞이꽃은 여전히 해마다 피어나 마을을 은은한 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